미래 국가산업 경쟁력의 승부처 항공산업. 소리 없는 총성과 함께 전 세계의 시선이 모두 하늘에 모인 지금, 미래를 향한 골든타임이 이제 막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항공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 시장을 같이 보고 이렇게 개발하지 않으면은 개발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대산업 기술력이 총집합한 항공기술. 우리 역시 세계 시장을 향해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 곧 세상을 지배한다. 치열한 기술 전쟁을 앞둔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지난 5월에 열린 한 행사 현장. 이 자리는 국토교통 분야 R&D 성과를 소개하는 행사로 총 117개 과제를 맡은 기관과 업체의 부스가 설치됐다. 전시는 물론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이곳에서 특히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은 것은 바로 미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술들. 그중 유독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있었다. 바로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최고급 사양의 경항공기 KLA-100.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산학협력으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누구든지 원하시면 구매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경항공기는 2인승 경항공기고요. 예, 국토교통부의 과제를 3년 전에 저희가 이제 받아서 수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형적인 부분에 대한 인증은 지금 받았고요. 이제 비행 테스트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행 테스트 인증을 저희가 올 가을까지 완료를 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양산을 해서 판매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이곳은 올해 말 판매를 앞둔 2인승 스포츠급 경항공기 KLA-100의 막바지 테스트 현장. 개발이 완료된 지금 기체 안정성과 조종성을 점검하기 위해 저속 활주 테스트를 앞두고 막바지 점검에 한창인데, 가볍고 강한 복합재 구조물 기체로 만들어 진동에 강하고 회전 회복 특성을 강화해 설계된 동체. 여기에 고효율 저탄소 신형 엔진까지 장착했다. 최장 비행 시간은 무려 6시간. 비행 상황에 맞게 운항이 가능한 각종 첨단 기술을 탑재했다. 최종 비행 테스트 전에 실시되는 저속 활주 테스트. 항공기 제조 후 성능 확인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오늘 주로 점검할 것은 경비행기가 실제 활주로를 주행할 때의 제동 거리와 제동 능력에 대해서다. 오늘 테스트하시는 건 어떤 거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초도 비행하기 전에 저속 활주를 하면서 그 플라이 컨트롤, 에어론과 라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이제 점검하고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활주로의 방향을 정한 후 드디어 시동이 걸렸다. 보통 경항공기의 분류 기준은 이륙 중량 600kg, 그 이상은 경비행기, 그 이하는 초경량 비행기로 분류된다. KLA-100의 비행 능력은 시속 230km, 최대 운용 고도는 4267m라고 한다. 안정성, 제동성, 조종성은 비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자 중요한 부분. 이런 사항들이 오늘 테스트를 통해 확인되어야 실제 운용 한계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잠시 후 주행 테스트를 지켜보던 관계자들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가장 중요한 확인 절차가 남았기 때문이다. 109도입니다. 138도. 네, 지금은 저희가 주행 중에 브레이크 디스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에 대해서 안전한지 그거에 대한 브레이크 디스크 열 온도 점검을 했습니다. 110? 여기 먼저 했어요. 저기가 상관없어. 지가 370도 이내 범위는 허용 범위야. 그러니까. 자주만 기록해 놓으세요. 브레이크 제동 후 온도의 안전 범위는 약 380도. 이것은 테스트 당시 불어오던 바람 방향과 속도에 비해선 양호한 편이라고 한다.
비행 승인을 위한 긴 여정에 또 한 번의 청신호가 들어온 것이다. 예, 오늘 테스트한 결과는 실제 그 제동 거리도 충분한 범위 내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 운용 한계도 저희 내구도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 요구 운용 한계에 만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성능에 부합된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온 이카로스처럼 인간은 오랫동안 하늘을 날아오르는 꿈을 꿨다. 본능처럼 갈구해온 하늘을 향한 열망. 산업혁명 이전부터 사람들은 끝없이 비행에 도전해왔다. 그렇게 수많은 연구와 실험 끝에 인류가 하늘로 내다른 것은 1903년. 미국의 라이트 형제를 통해 실제로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기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항공기는 질적, 양쪽으로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첫 비행기가 만들어진 것은 한국전쟁 이후다. 전쟁을 통해 국산 항공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공군이 항공기 설계와 제작을 맡아 만들어낸 우리나라 최초의 항공기 부활호. 지난 2011년 만든 지 58년 만에 다시 복원할 정도로 우리 항공사엔 의미가 크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 차세대 항공기들이 이륙을 기다리고 있다. 항공기 제조 역사의 시작이 군용기인 만큼 군용기 부분에선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 최근엔 민수 항공기 시장을 위한 기술 개발에 한창이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국내 최초 국산 민간 항공기 KC-100. 지난 2011년 초도 비행에 성공한 후 2013년 개발을 완료했다. 미국 연방항공청 형식 승인 기준에 부합해 제작된 국내 최초 4인승 민간 항공기다. 특히 연구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KC-100은 국내 최초로 상업용 목적으로 개발된 4인승 단발 피스톤 항공입니다. 상용으로 개발됐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연구용 목적으로는 항공기를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상용은 불특정 다수가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항공기 안전성이 대단히 요구됩니다. 기술 구전을 충족하게끔 된 최초의 항공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수용과는 전혀 다른 개발 기준의 민수용 항공기인 KC-100. 길이 8.3m, 폭 11.29m에 최대 이륙 중량은 1633kg이다. 최고 속도는 시속 363km, 그리고 최대 2020km 거리의 운항이 가능하다. 현재 공군 비행 실습용 훈련기로 개조되어 활용 중인 KC-100. 개발 신청부터 인증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하지만 여러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은 만큼 앞으로의 상업 항공기 개발에 소중한 바탕과 자산이 되는 항공기다. 항공산업은 부가가치율이 높은 산업이다. 지난 2013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항공산업의 부가가치율은 43%에 달한다. 시장 규모는 2012년부터 14%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무역 수지 역시 지난 2010년 이후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추격형 경제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위기와 신흥 산업 국가의 등장으로 한계에 봉착한 상태다. 성장 정체를 극복하려면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 그 해법에 항공 우주 산업이 자리 잡고 있다. 항공산업은 국가 전략적 산업으로 제품의 개발 주기가 길고 자본과 기술의 진입 장벽이 높다. 하지만 일단 시장 진입에 성공하면 장기간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미래형 사업이다. 우리나라 항공산업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공항 서비스 분야. 그 중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누적 수화물이 개항 15년 9개월 만에 5억 개를 돌파했습니다. 누적 수화물 5억 개 돌파는 4억 개를 돌파한 지 불과 2년 만으로 이미 지난 2016년 일일 사용여객 20만 명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 물류의 허브로 자리를 잡았고, 하루 평균 수화물 처리량은 15만 개에 이른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수화물 처리 시설은
총 연장 길이 약 88km의 수화물 컨베이어로 이송되어지는데 시간당 58,320개 수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일 항공기 운항 횟수 1,000회 이상, 연간 5천만 명이 오갈 만큼 많은 승객들이 찾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직도 수화물 시스템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이 대부분 수화물 처리로 인한 시간인 만큼 공항을 찾는 이용객들은 보다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특히 수화물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불편했는데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워낙 이렇게 줄을 많이 서고 기다려야 되고 그 점이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이 항공기 300여 편이 무더기로 지연되는 일이 있었죠. 이 수화물 처리에 문제가 생겼던 건데 이 원인이 운송 라인 모터 고장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수화물 처리 시스템은 외국 제조사가 만들어냈다.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대처가 쉽지 않다. 하지만 얼마 전 핵심 부품 다수를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현재 핵심 부품들과 연계해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규모의 테스트 베드를 구축, 현장 적용을 위해 준비 중이다. 9개의 기관이 함께한 이 시스템은 핵심 장비 개발은 물론 운영 유지에 필요한 필수 시스템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먼저 곡선의 컨베이어인 파워터는 원터치 방식의 탈부착이 가능해졌다. 수화물 자세를 교정하는 BPCS는 이미지 처리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수화물의 경로 전환 컨베이어는 수화물의 잦은 충격과 마찰로 인한 오류를 개선했다.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공항 수화물 처리 시스템 개발의 의미는 매우 크다. 공항 수화물 처리 시스템 개발은 대한공항까지 적용이 가능한 부품을 개발하는 국내 최초의 시도로서 과정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개발 역량 향상과 시장 진입의 발판을 마련해주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개발의 초점을 기존 외산 장비 대비해 유지 보수와 편리성에 일단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할 시에 신속하게 보수 및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외산 대비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을 완료한 것은 바로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자동 수화물 위탁 시스템, 셀프 백드롭 시스템.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스스로 수화물을 위탁할 수 있는 이 장치도 국산화에 성공했다. 셀프 백드롭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유인 카운터를 썼을 때보다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 여행객으로선 보다 신속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셈. 모든 과정들이 유기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항공 시스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 그중 안전에 관한 기술은 가장 비중이 높다. 작은 실수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사고. 그렇기에 더욱 우리만의 기술 개발이 절실하다. 항공 안전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관계돼서 시스템을 이루는데 항공기 안전에서부터 항공기 운항, 항공기 관제, 공항 시설, 항행 안전 시설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지상에는 자동차가 다니는 고속도로가 있듯이 하늘에는 항공기가 다니는 길, 항로가 있다. 그리고 항행을 위해선 무엇보다 위치 측정 도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계 항공업계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오차없는 위치 정보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하지만 현재 GPS는 위치 오차 10m 이상, 위치 정보 신뢰도는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강해 SBAS란 시스템을 만들었다. SBAS는 GPS 신호 오차를 보정하여 정지 궤도 위성을 통해 전국토의 1m급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초정밀 위치 기반 항법 시스템. 명실공히 항공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향의 비행뿐 아니라 더 다양한 경로의 운항이 가능해지는 장점을 가졌다. 항공은 물론 육상교통, 해양 등의 다른 교통수단과 정보통신 분야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상용 항공기의 경우 늘어나는 항공 교통량을 해결하는 것이 큰 과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유연하고 정밀한 항행 안전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S바스를 독자적으로 개발 운용하는 나라는 모두 6개국. 우리가 개발에 성공하면 7번째 개발 국가가 된다. 유인 항공기뿐 아니라 무인 항공기 비행에도 활용이 가능한 미래 산업의 핵심 시스템이다. 항공기 연료 절감 등 항공 분야에서만 약 한 1,700억 정도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을 하며 응급 구조 등 위치 기반 서비스 분야에서도 약 한 1,300억 원 정도의 경제 편익이 발생하는 등 총 한 3천억 원 이상의 경제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S바스와 함께 중요한 항공 운행 시스템은 바로 항공용 다변 측정 감지 시스템을 꼽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비행하는 항공기 위치 정보를 정밀 측정하여 효율적으로 항공기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테스트 배드를 통해 기능을 검증 중이다. 네, 항공용 다변 측정 감시 시스템은 2차 감시 레이더의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상도를 확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항공기의 정밀 위치를 추적,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세계 각국은 급속히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으로 인해 항공교통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기존의 항행 안전시설로는 미래의 항공교통량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만들어진 시스템 중 하나가 바로 항공용 다변 측정 감시 시스템이다. 항공 감시 정보는 조종사와 관제사에게 교통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비행의 각종 방해 요인에 대한 세밀한 탐지가 가능해 항공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 흐름을 통제하고 정확한 항공기 분리 관제를 할 수 있다. 즉,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기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인 것이다. 비행기가 날아다니면 이제 위치도 하고, 그다음에 항공기 종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항공기가 이제 쭉 지나갔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저장을 했다가 다시 한번 보고 싶어야 하니까 그럼 이제 리플레이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니까. 항공용 다변 측정 감시 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되면 앞으로 항행 안전시설의 성능 개선과 비행 안전성을 더욱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매우 정교하고 까다로운 작업. 그렇기에 연구팀의 어깨는 더더욱 무겁다. 그렇게 꼬박 반나절이 지난 후 야간에도 계속 이어지는 위치 추적 테스트. 차량을 항공기 대신 삼아 구석구석 공항을 누빈다. 수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며 시스템은 그렇게 하루하루 완성되어 가고 있다. 항공기를 개발하지 않고는 항공기 관련된 엔진 또는 구성품 또는 부품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스템 종합이 되어지는 항공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막대한 재정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투입된 그 자본이 회수되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 모든 노력은 바로 항공기 제조를 위한 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곳은 부산에 위치한 민간 항공업체의 테크센터. 다양한 항공 우주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이곳에선 최신 항공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항기용 항공기 부품 개발부터 무인기 및 인공위성 제작, 우주 발사체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항공 우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항기 완제품 개발을 위한 첫 시작은 바로 항공 부품 생산 기술. 현재 우리나라는 뛰어난 부품 개발, 제조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민항기 부품 생산 기술 수준은 787 항공기의 동체 및 날개 주요 구조물에 대한 개발 및 생산, 시험, 인정을 할 수 있는 전 프로세스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어버스 항공기인 A350, 카고도와 그리고 320 같은 항공기의 주요 구조물도 생산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으로 복합재 부품 생산 기술을 경쟁력 있는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꿈의 항공기라고 불리는 보잉 787 항공기.
각종 첨단 기능으로 무장한 이 항공기에 세계가 열광하고 있고 얼마 전 한국에도 도입되었다. 보잉 787 항공기는 첨단 기능뿐 아니라 친환경적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신소재인 탄소 복합재를 대거 사용, 그 효율과 내구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 항공기의 동체와 날개 일부 등 핵심 부품이 바로 이곳 테크센터에서 설계 개발 제작되어 수출 중이다. 세계의 하늘을 누비고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 항공기 부품들. 탁월한 품질과 높은 안정성으로 큰 호응을 얻으며 그 영역을 끝없이 확장하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끌고 있는 곳은 탄소 복합재 제조 공장. 최신 항공기는 경량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철제에서 복합재로 많은 부분이 대체되고 있는 상황. 그중 탄소 섬유를 활용한 부품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후방 동체와 날개 끝 구조물 등이 여기서 제작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그 항공기 중앙 동체의 그 격벽 구조물을 복합재를 이용해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는 같은 강성을 위해서 한 15%에서 30% 정도 무게를 훨씬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항공기의 연료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최첨단 항공기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그러한 소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항기의 동체 상단 부분을 설계, 개발, 제작을 해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항공기술력. 언젠가는 민항 여객기의 핵심 부품, 더 나아가 완제기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는 그날을 꿈꾸며 모두가 바삐 움직이고 있다. 항공기 부품 중 가장 중요한 부품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동력장치. 특히 항공기 엔진의 경우 처음 시동에 필요한 동력만도 수백 마력에 달할 만큼 엄청난 동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언제나 별도의 보조 동력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군용에 이어 민항기용 보조 동력장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보조 동력장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가스터빈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엔진은 향후 민항기에 직접 채택이 가능하고 기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소규모 발전기의 수요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저희의 사업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항공기술에서 부품 제조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항공정비사업 MRO 사업이다. 안전성이 최우선인 항공기술 사업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특히 최근 항공교통량이 증가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MRO 사업은 전체 지금 저희 국내 MRO 사업을 봤을 때 저희가 항공기 기준으로 보면은 모든 정비와 MRO 사업이 해외로 이렇게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약 수천억에 달하고 이런 걸 저희 국내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시설이라든지 그런 기술력 기반이 이렇게 확충이 된다면은 미래 저희 나라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로서 가져갈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도 막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항공기 보유수는 세계 10위권. 항공시장은 급속도로 팽창되고 있다. 그만큼 항공정비 사업이 보다 잘 육성된다면 항공안전기술 개발은 물론 수익 창출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결과. 하지만 대한민국의 항공정비 사업의 규모는 아직 많이 커져야 할 상태. 민항기 정비 분야에서 연간 약 8천억 원의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MRO 산업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참여함으로써 초기 그 오션 블루를 좀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체 중정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부품, 엔진 정비, 인테리어 사업, 그리고 성능 개량, 개조 사업까지 확대가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앞으로 2020년까지 G7 항공 선진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항공기 개발은 물론
부가 산업의 확대가 더욱 절실하다. 미국과 유럽으로 대표되는 대형 항공업체가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항공산업.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이 백인승 여객기의 개발에 성공, 항공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것을 보며 대한민국 항공산업계의 마음이 더욱 바빠졌다. 하지만 우리의 항공기술 산업은 아직 갈 길이 멀고도 멀다. 세계 모두가 군침을 삼키며 앞다퉈 투자를 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 항공산업. 협소한 내수 시장을 벗어나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해선 다른 나라와의 경쟁은 물론 외교적인 지원까지 필요한 실정이다. 민간 항공기 쪽에 연구 개발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항공 분야에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출연연구소의 연구 개발 인력과 대형 시험평가 시설을 확충해서 세계 항공 선진국가의 기술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스템들을 국산화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계속적으로 항공산업에 있어서 해외 업체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종속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산화 개발이 시급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교통기반 시설 투자를 중시한 로마 제국은 600년 이상 세계를 지배했다. 지금 미래의 산업 지도는 하늘에 펼쳐져 있다. 스마트 대한민국, 미래 세계 하늘길의 중심에 한 걸음 더 다가서 있기를 소망해 본다.